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미국장이 시작하고 1시간이 흘렀을 무렵이었는데요. 증시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위험 억제로 기술주가 흔들리면서 S&P 500과 나스닥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와 대만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입장으로 인해 TSMC를 비롯한 엔비디아 등 기술주들이 이중 압력을 받음에 따라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TSMC는 트럼프가 대만이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하락했다 전했는데요. 대한민국에도 방위비 더 많이 내라고 또 그러겠네요.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는 예상되는 금리 인하를 앞두고 연준에 대해 그것은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참 외부적 압력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죠. 연준도 본인 갈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말입니다. 이러한 외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크리스 월러 연준 총재를 포함한 연준 관리들은요, 더 가까워지기라는 제목의 새로운 연설에서 금리 인하가 실제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시사하였고요. 월러 총리는 캔자스 시티 연준 연설에서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고는 믿지 않지만 정책 금리 인하가 정당한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는다 전했습니다. 이러면 뭐합니까? 트럼프 말 한마디에 증시는 무너졌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도 한풀 꺾인 상황인데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EV 섹터주는 이러한 혼조 속에 약세를 보였는데요. 리비아는 마이너스 4%, 테슬라는 마이너스 3%, 루시드는 마이너스 4% 이상 각각 하락했고 3.79불로 마감되었습니다. 애프터장에서는 플러스 0.27% 상승하면서 끝이 났네요. 일본봉은 장 초반 약간의 상승을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하였는데요. 마이너스 7%가 넘는 하락폭도 보여주면서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오더플로우는 라지 스케일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매도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이전 날 9% 상승 이후 다시 마이너스 4% 하락. 시장이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경제 상황을 압박했던 것이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한 달 만에 50% 상승한 배경에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과 저 역시도 마이너스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은 길었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을 바라보고 투자하면서 그 힘든 시기들을 이제는 끝내야 하는 시점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도 점차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에 오늘도 힘내서 영상을 제작해 봅니다. 자, 전기차들의 주행거리 상당히 말들이 많죠. 각기 제조사들마다 내놓은 수치와 EPA 수치, 그리고 자체적으로 언론이나 차량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들의 수치 등 천차만별입니다. 그래도 가장 공식적인 수치로 따져보자면 EPA 수치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비아디는 자사의 하이브리드 EV가 재충전 없이 1305마일을 주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카앤드라이브 기사에서는 에어퓨어의 실제 주행거리가 310마일에 가깝다고 제안하기도 했고요. 퓨어에 장착된 자동차에는 온도가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표준 열 펌프가 장착되어 있으면서 가격은 작년과 동일한 69,900달러로 책정이 되었지만 효율성은 더 좋아졌습니다. 2022년 12월 28일에 루시드 오너스 포럼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루시드가 왜 히트 펌프를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의문을 가졌습니다. 열 펌프 설정이 더 효율적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고 사용했다면 겨울의 주행거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2년이 다 된 지금에서야 히트 펌프의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동안 수많은 테스트를 해왔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5마일이라는 수치를 내기 위해서 수많은 작업들을 조율하면서 해왔던 것이겠죠. 제가 알기로는 히트 펌프 시스템은 자동차 전장 부품에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해 난방에 쓰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냉매의 저온불을 냉방용으로 사용하고 겨울철에는 냉매의 고온불을 난방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댓글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히트 펌프가 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제조사 폭스바겐이라든지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히트 펌프를 쓰고 있지만 어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효율성의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요. 이것만 쓴다고 해서 무조건 효율성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루시드가 제일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배터리 패키징 기술력이 상당히 좋아서 여기서부터가 효율성 극대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럼 테슬라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에 걸음하고 있죠. 왜냐? 아무리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쓴다고 난리 법석을 떨어도 효율성은 안 나오죠. 아니, 나올 수가 없죠. 기술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AI에 몰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안 되는 건 숨겨야 하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테슬라 다루는 매체나 유튜버 등도 보면 4680 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한창 붐이 일어났을 때는 뭐 이게 혁신이고 미래다 뭐 이렇게 외치기 바빴지만 결과는 흐지부지 흐려지면서 쏙 들어갔죠. 혹시라도 루시드가 4680 원통형 배터리 팩을 개발한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효율성을 미친 듯이 끌어올리겠죠. 그날도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피터 롤린슨의 전체적인 인터뷰 내용을 어제 업로드 해드렸었는데요. 제가 번역을 잘못 이해해서 다소 착오가 있었던 점 죄송하고요. 이전에도 피터 롤린슨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일론 머스크에 대해 그의 산만한 수준을 보여주는 두드러진 예라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인 미국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지배력을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요. 이제는 당당히 가능하다 밝히면서 루시드의 규모는 점차 커지고 새로운 모델 출시로 인해서 그룹 자체로서도 많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제조사들은 마일수가 늘어난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술력이 들어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을 2에서 300만 원은 기본으로 깔고 차량 가격을 올리는 게 정석이죠. 하지만 루시드 그룹은 달랐습니다. 가격은 그대로라는 말은 배터리 효율성은 좋아지면서 그만큼 배터리 셀 수를 적게 넣어도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원자재에서 이미 그 가격은 충당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죠. 카드기나 EV 차량은 현금 소진 그리고 마진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시점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느껴집니까? 이것이야말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미래 모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2분기 판매량이 생산량보다 많았기 때문에 더욱더 긍정적이었다고 보고 있는 중이지만 가로막고 있는 것이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 루시드를 압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만 해결이 된다면 좋은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참 어렵네요. 그래도 시장 전체가 좋은 모습을 다시 보여주기를 바라면서요. 힘내시는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